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립스튜디오 레이디의 장우찬입니다. 우선 영상에 앞서 클립스튜디오 레이디의 발전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번외편 2탄 클라우드 드라이브 중에 드롭박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롭박스로 원고 백업, 간단한 사용법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일단 작동 원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컴퓨터가 있으면 드롭박스 서버가 있어요. 그 파일을 싱크, 그러니까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그 동기화랑 싱크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을 보고 오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드롭박스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컴퓨터와 서버가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드롭박스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드롭박스를 지우면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다 지웠다가 다시 깔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했죠. 이 인스톨 장면부터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인스톨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인스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있더라고요. 인스톨을 하면서 직접 말씀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컴퓨터에는 드롭박스가 안 깔려있는 컴퓨터가 한 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지우자니 데이터들을 전부 다시 싱크해야 되고 막 이런 번거로움이 남아서 죄송스럽게도 인스톨 장면은 간단하게 말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롭박스를 일단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나면 내 하드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윈도우 탐색기 아래에 바로가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윈도우 10 기준입니다. 바로가기 밑에 드롭박스라는 처음 보는 아이콘과 폴더 같이 생긴 바로가기가 딱 생겼어요. 이게 드롭박스의 바로가기예요. 여기 바로가기랑 같은 곳에 있죠. 사실은 어디 깔려 있냐면 내 컴퓨터 안에 로컬 드라이브, 물리적인 하드 드라이브 안에 드롭박스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이 폴더가 바로 요겁니다. 같은 거예요. 드롭박스는 설치할 때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C 드라이브 밑에 생기고요. 그 안의 내용이 드롭박스 서버의 내 계정에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드롭박스 폴더 안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일반 폴더랑 똑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파일을 만드시고 지우고 거기다 뭐 새로 생성하시고 이름 바꾸시고 이동하시고 다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드롭박스라는 요 폴더 아래에서 하셔야 돼요. 요것만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서 얘를 잡아서 다른데 뭐 C 드라이브로 옮겨버리면 드롭박스에서 빠져요. 드롭박스 서버에서는 얘가 삭제됐다고 생각해요. 앞에 원리를 말씀드렸죠.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싱크, 같은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드에서 이 폴더가 사라져버리면, 파일이나 폴더가 사라져버리면 드롭박스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워졌구나 라고 생각해서 드롭박스 서버에서도 없어져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드롭박스에서 작업하시던 파일을 임의로 다른 데로 이동만 안 하시면 드롭박스에서 항상 싱크를 해줍니다. 실수로 이동을 해가지고 지워졌어요. 어디다 이동시켰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고, 혹은 외장하드에다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동을 시켜서 없애버렸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드롭박스 서버에 직접 접속하셔서 외부로 접속하면 되고, 뭐 거창하게 서버라고 하긴까지 그런데 드롭박스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삭제된 파일을 보시면 이동된 폴더가 나올 거예요. 그 폴더를 복원하시면 다시 뿅 하고 들어옵니다. 편해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자동으로 동기화 되는데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어야만 돼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냥 쓰시면 돼요. 편하게. 원래 작업하시던 거. 근데 습관은 버리셔야겠죠. 바탕화면 밑에다가 만드시고 막 이러던 습관은 버리셔야 되고, 드롭박스 아래에서 파일을 만드셨다면은 아무 신경도 안 쓰셔도 자동으로 동기화 해줍니다. 진짜 아무 신경도 안 쓰셔도 돼요. 드롭박스를 설치하고 나면 폴더에, 드롭박스 밑에 있는 폴더에 녹색 체크 동그란 배지가 달리게 돼요. 이게 뭐냐면 동기화가 완료됐다는 배지. 그 안에 있는 파일을 만지셔서 세이브를 했다거나 이동을 했다거나 혹은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폴더에도 이런 게 생겨요. 파일에도 다 생겨 있어요. 폴더에 이런 게 생기면 동기화 중, 즉 지금 이 상태에서 인터넷 끊게 되면 동기화가 멈추겠죠. 나 동기화하는데 인터넷 뽑았어.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꼽으면은 싱크를 맞춰줘요. 진짜 편하죠.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 흔히 보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말고, 제가 상황을 못 만들어서 이 캡처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빨간 느낌표, 노란 느낌표 같은 아이콘들이 있어요. 이런 게 뜨면 파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도움말을 보시면은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 혹은 문제가 생기면은 같은 파일에 두 개씩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화를 양쪽에서 동시에, 정말 1초도 차이 없이 동기화를 동시에 양쪽에서 해버리거나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쓰면서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파일을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깜빡거리면서
이름이 바뀌다 말았는데 걔를 다시 한번 눌러서 이름을 바꿨더니 파일이 2개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 그 외에는 뭐 오류가 4년 동안 거의 한 번 문제가 생겼던 거, 오류라기보다는 제 실수니까 빼놓고는 오류를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기화 중에 컴퓨터 끄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파일이 망가지거나 하진 않고요. 동기화가 딱 멈추면 그쪽의 파일이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동기화가 다시 시작돼서 파일이 완벽해지면 서버에 다시 파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서버에서 내려받게 하고 있는 경우에 서버의 파일을 내 컴퓨터에다가 싱크하는 경우에 내 컴퓨터 꺼도 그 파일이 망가지거나 하지 않아요. 다시 내려받아서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근데 동기화 중에 그 파일을 열어가지고 고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 PPT에 다루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는데, 동기화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강제로 끊고 그 파일을 고치면 아까 말씀드렸던 빨간 느낌표나 노란 느낌표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럼 파일이 날아가지 않냐? 날아가진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2개의 파일이 생겨 있어요. 가로 쳐가지고 뭐라고 써져 있거든요. 뒤에 오류남이라고 써져 있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웬만해서는 파일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그럼 제가 드롭박스 폴더 아래에서 파일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됩니다. 앞에 원리 설명드린 것처럼 동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서도 삭제가 돼요. 이거를 굳이 페이지를 만든 이유는 실수로 지우신 거라면은 서버까지 들어가실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실 필요도 없이 삭제 명령을 내렸던 탐색기에서 컨트롤 Z 취소 명령을 내리시면 삭제했던 거를 복원시켜줘요. 물론 그 사이에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안 되겠지만 삭제 직후에 아차 싶었을 때 컨트롤 Z를 누르면 복원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서버랑 싱크를 해요. 같은 파일이기 때문에 내려받거나 하지 않고 잠깐 동기화 마크가 뜬 다음에 끝나요. 근데 시간이 너무 흘러가지고 지워진 파일을 컨트롤 Z를 복원을 못했어요. 휴지통에도 없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 방법을 따라하세요. 드롭박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드롭박스가 설치되면 작업 표시줄, 여기 시계 있는데 아시죠? 거기에 이렇게 드롭박스 마크가 떠 있어요.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종료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동기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돼버려가지고 파일이 싱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껐다 키면은 자동으로 켜지겠죠? 옵션에서 드롭박스를 시작할 때 실행하지 않도록 해놓는 것도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드롭박스는 그렇게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서비스가 아니니까 항상 켜놓으시길 바랍니다. 켜놓지 않고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백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항시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런 창이 떠요. 그럼 거기에 이 부분 잘 안 보이실까봐 크게 했습니다. 이 지구 마크를 누르시면은 웹브라우저가 켜지면서 드롭박스 홈페이지로 갑니다. 그러면은 내 파일로 가세요. 지워진 파일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내 파일로 가셔서 그 지워졌던 동기화됐던 폴더와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폴더로 가세요. 가셔서 오른쪽을 보시면 삭제된 파일 표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파일 중에 이렇게 휴지통 마크를 갖고 있는 파일이나 폴더가 있습니다. 쉽게 찾으시려면 파일 정렬 상태를 누르신 다음에 내림차 순으로 수정된 날짜 순으로 해놓으시면 제일 위로 올라와요. 스크롤을 많이 안 하셔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복원과 영구 삭제가 떠요. 복원을 누르시면은 바로 복원이 됩니다. 제가 잠결에 한번 영구 삭제를 누른 적이 있어서 땅을 치고 후회한 적이 있죠. 뭐 별 파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옛날에 갖고 있던 파일이었는데 그 파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되게 바보같이 복원을 누른다고 생각하고 손은 영구 삭제를 누르더라고요. 네, 그런 실수는 뭐 저 외에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뼈 아픈 기억입니다. 서버에서 복원을 시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컴퓨터에서도 지워있던 파일이 동기화돼서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동기화되는 데는 시간이 약간 필요해요. 서버에서 딱 살린 다음에 내 컴퓨터 확 열어보고 안 생겼네?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몇 초, 큰 파일 같은 경우에 몇 분 정도는 기다리셔야지 복원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에서만. 컴퓨터를 켜지 않거나 인터넷을 연결시키지 않았거나 혹은 드롭박스 프로그램을 종료했거나 한다면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부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자면 드롭박스 인스톨 하시고 드롭박스 폴더 아래에다가 작업을 하셔야 돼요. 드롭박스 밖에 파일을 만드는 것은 드롭박스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컴퓨터 안에 있는 거지.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드롭박스에 넣고 싶다면은 그 파일을 잡아다가 드롭박스 폴더 아래로 이동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이동이 된 순간에 바로 동기화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드롭박스에 넣고 싶은 파일이 500기가예요. 뭐 1테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500기가를 통째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인터넷으로 업로드 다운로드를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파일이 엄청 많으면 동기화 시간도 굉장히 늘어나요. 막 8시간 막 이렇게 걸리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파일이 여러 개면. 그러니까 그림 파일 같은 경우에 하나가 엄청 크잖아요. 몇백 메가씩 가고. 근데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 만들려면 진짜 엄청난 양의 파일이 생기는데 그렇게 파일이 많아져 버리면 동기화 시간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대량의 파일이나, 대량이라는 건 덩치가 큰 거 말고 파일이 되게 많은 거를 동기화 시키시고 싶으시면 주무시기 전에 넣어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 일어나시면 동기화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 한 번에 확 몰아넣는 거는 정말 기가 인터넷 할아버지가 와도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령이 좀 있었으니까 조금씩 중요한 것부터 넣었는데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막 외장하드에 있는 걸 전부 당겨가지고 한 번에 넣으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설마 그러신 분은 없을 텐데 드롭박스 폴더를 외장하드에 만드시면 절대 안 돼요. 외장하드를 뽑는 순간 동기화가 끊겨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내장된 하드에만 설치하셔야 됩니다. 뭐야, 설명이 왜 이거밖에 없어? 끝? 이라고 써놓은 건데 진짜 드롭박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할 거 다 해놓은 서비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설치하시고 동기화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드롭박스 쓰고 있었나 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내가 파일을 열어서 저 파일을 백업하기 위해 가지고 웹하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서 올려놓고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 그럼 다음 작업할 때 저걸 또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내 파일을 자연스럽게 원래 쓰던 대로 열어서 작업을 하고 저장을 하고 닫으시고 그 행위를 반복하셔도 드롭박스가 알아서 백업을 전부 다 해줘요. 싱크를 맞춰주는 거죠. 되게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진짜 쉽고요. 뭐 더 나아가서 제가 3탄을 계획 중인데 바로는 못 만들 것 같고 이 드롭박스를 쓰면은 원고를 보내는 것도 간단해요. 어떻게 보내냐면요.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드롭박스 아래 만들어진 폴더, 내 작업 폴더 밑에 JPG라는 원고를 보관하는 폴더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공유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메일에다 링크만 딱 붙여 놓으시면 그 원고를 받는 사람이 그 파일을 바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유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편해요. 이메일 보내실 때 파일이 너무 커가지고 3개씩 잘라 보냈습니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되게 편하죠. 진짜 편합니다, 이거. 파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뭐 업로드나 다운로드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저는 컴퓨터를 열고 작업을 하고 닫고 끄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드롭박스가 전부 알아서 보관해 줍니다. 진짜 신박한 서비스죠.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많은 분들이 쓰지 못하는 것 같으셔서 제가 많이 알진 못하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이거 드롭박스 뭐 유사한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쓰셔서 랜섬웨어에 파일 공격당해서 원고 다 잃어버렸어요, 10년치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저희 작은 바람이고요. 그 드롭박스는 제가 뭐 앞에도 밝혔지만 자발적으로 써본 서비스 중에 가장 좋아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번외편에서는 짧게 설명드렸던 공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그 외에 드롭박스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